개념편 108쪽에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기둥에서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어쨌든 원기둥은 직사각형인 옆면 하나와 합동인 밑면 두 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밑면의 둘레가 옆면의 가로의 길이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를 2파이R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원기둥의 높이 H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한 밑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랑 같이 흘러가야 돼. 그래야 공식을 반복하고 개념을 반복하니까. 됐죠? 그래서 얘의 겉넓이는 밑면의 넓이 2개에 옆면의 넓이를 더하면 되는데 옆면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얘가 24파이래요. 그럴 때 밑면의 반지름 소문자 R을 구하라는 거죠. 그쵸? 등식 만들었네? R 구할 거야? 그럼 R은 나머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 2파이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파이는 약분될 거고요. 2로 나누니까 얼마야? 이게 답이죠. 되게 쉽죠? 됐을까요? 궁금한 거? 이걸 설명하면서 기본 개념까지 설명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 또 궁금하신 거? 111쪽에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그러니까 이 도형이 평면 도형이 이거야. 이런 식이야. 얘가 90도인 것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90도 표현 없으면 90도 아닐 수도 있어. 얘를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다. 얘가 회전축이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은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죠. 얘가 회전체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식의 그림이 있으면 내가 회전체를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그리면 돼. 그래 놓고요. 어떤 특징이 되는 점들 있잖아. 얘들을 원이대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게 회전체의 모양이 됩니다. 됐을까요? 이런 모양의 회전체야. 얘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다 원이겠죠? 그쵸? 잘랐을 때 뭘 찾는 거야? 이때 자른 단면 중 넓이가 가장 작은 단면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다 원이잖아. 넓이가 가장 작다란 얘기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가장 작다란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애들의 반지름은 4와 6 사이의 애들이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4와 5 사이의 애들이죠. 반지름이. 그쵸? 반지름이 가장 짧을 때는 그 반지름이 얼마일 때? 4일 때겠죠. 그쵸? 그러니까 가장 짧은 단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얘 넓이 구하래요.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 파이 r 제곱. 그 공식으로는 파이 r 제곱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거면 반지름을 뭐 하자? 제곱해서 파이 붙이면 됩니다. 됐죠? 그럼 답은 얼마다? 이게 답입니다. 또 궁금하신 거? 오케이.
우리 이제 다면체와 회전체를 한 방에 이야기할 건데요. 다면체의 정의가 뭘까? 완벽해. 됐나요? 다면체의 정의는 여러 개의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입니다. 됐죠? 그럼 그 이 면이 다각형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각형이고, 그 다면체가 되려면 그 다면체의 어느 한 꼭지점에서든지 간에 모인 면의 개수는 항상 3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꼭지점에 모인 면에서의 내각들의 총합이, 각들의 총합이 360도보단 작아야 됩니다. 됐나요? 이 느낌이야. 평면이라고 봐줘. 얘가 입체가 되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다각형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요각의 합이 360도면 딱 평면이거든. 그죠? 얘가 이렇게 올라오려면 각들의 합이 360도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면체가 되려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최소한 3개 이상. 이 모인 애들의 내각의 총합이 몇 도? 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같아야 돼? 작아야 돼. 외운다는 느낌보단 이거 요 느낌. 됐나요? 됐을까요? 그러면 다면체야. 자, 이 다면체들 중에서 정이라는 말이 붙으려면 다면체이면서 모든 면이 합동이어야 돼. 그러면서 그 면들이 모두 다 정다각형이어야 돼. 다음에 모든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가 다 같아야 됩니다. 모든이라고 할까? 한 꼭지점에서 면의 개수가 모든 꼭지점에서 다 똑같아야 됩니다. 됐나요?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정다면체는 딱 5개밖에 없습니다. 됐죠?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 정십이면체. 됐을까요? 정 12면체, 20면체. 됐죠? 얘들에서 그 세세한 것들은 지난번에 한 게 있으니까 그거 살짝 또 봐줘야 돼.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간결하게 이렇게만 갈 겁니다. 즉,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얘들의 그 단면의 모양, 그러니까 그 다각형의 모양은 한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의 정사각형의 정오각형이고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3개, 3개, 4개, 3개, 5개입니다. 됐죠? 이거를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그 정다면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요 4가지 갖고 이야기하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있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부터 외우셔야 돼.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면의 개수. 꼭지점을 영어로 벌텍스라고 부르고요.
모서리를 영어로 엣지라고 부르고요. 면을 영어로 face라고 불러요. 그래서 꼭지점이 영어로 V-E-R-T-E-X, vertex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에 거 가져다 써. 모서리를 영어로 엣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에 거 가져다 써요. 면을 영어로 face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에 거 가져다 써요. 됐죠? 그래서 정사면체의 꼭지점은, 얘는 좀 외운다기보다 정사면체가 일단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이잖아요. 그쵸? 그 개가 우리가 삼각뿔이거든, 실은. 우리 처음에 셌잖아. 이거 갖고 얘기하시면 돼. 정사면체의 꼭지점 몇 개? 4개. 모서리 개수 몇 개? 6개. 그쵸? 면의 개수 몇 개? 4개. 이렇게요. 됐죠?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이잖아요. 얘까지도 그냥 기억하십시다. 사각기둥. 그쵸? 정육면체의 꼭지점의 개수 몇 개? 8개. 모서리 개수 몇 개? 12개. 면의 개수 몇 개? 6개. 그러니까 이 면의 개수니까 얘 갖고 그냥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그쵸? 다음에 정팔면체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됐죠? 얘도 그냥 일단 셉시다. 꼭지점의 개수 4개에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몇 개? 6개. 모서리의 개수 위에 4개, 밑에 4개, 옆면에서 4개. 그쵸? 옆에서 4개. 몇 개예요? 12개. 그쵸? 다음에 그 면의 개수 몇 개? 8개. 그쵸? 다음에 정 12면체와 정 20면체 이야기 할 건데, 그 전에 이 얘기를 좀 합시다. 보이세요? 정 12면체와 정 20면체는 그리기가 좀 힘들어서 책에 있는 그림으로 좀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근데 정 12면체는 정오각형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 정 20면체는 정삼각형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면의 개수가 20개, 면의 개수가 12개인 거죠. 그쵸? 그래서 면의 개수가 12개, 면의 개수가 20개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의 꼭지점의 개수 20개고요. 얘의 면의 개수 12개라고. 됐죠? 그리고 둘 다 모서리의 개수는 30개로 똑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돼요. 됐죠? 내가 순서를 잘못 기억하고 있나? 뭐 어쨌든 다음에 요거를 좀 요게 우리 교재에는 없을 거고 다른 책에 있을 건데, 무슨 얘기냐면 그 벌텍스에서 페이스를 더한 다음에 모서리를 빼고, 아니다, 다시 벌텍스에서 페이스를 더하고 모서리를 빼면 얘가 항상 2인 애들이에요. 얘랑 얘를 더해서 얘를 빼잖아요. 그럼 2가 남죠. 얘랑 얘를 더해서 얘를 빼잖아요. 그럼 2가 남죠. 얘랑 얘를 더해서 얘를 빼잖아요. 그럼 2가 남고요. 얘랑 얘를 더해서 얘를 빼잖아요. 그럼 2가 남아. 얘랑 얘를 더해서 얘를 빼잖아요. 그럼 2가 남아요. 요거는 알고 있으면 좋고요. 모르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나중에 그 대학교 가서 위상수학이란 걸 할 때 써먹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에선 얘 갖고 문제를 냈는데, 그 이전 교육과정에서 얘 갖고 문제를 냈는데, 그 이후부터는 얘가 빠졌어요. 근데 좀 얘를 외울 때 이걸 좀 이용해서 외우면 좀 편하거든. 됐죠?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고 몰라도 상관은 없는 내용입니다. 됐죠?
근데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기호로서 이야기를 했고요. 기호로서 알고 있으면 좀 편합니다. 됐죠? 자, 정다면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에다가 전개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정사면체의 전개도는 어쨌든 정삼각형 4개로 이야기하면 되고,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한 11개 정도 나오는데 그거 다 외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접는 연습을 해야 돼. 전개도가 있을 때 과연 얘가 정다면체 전개도가 맞을까? 그러면 한 면을 기준 삼아서 접어가면서 겹치는 게 없도록 되면 걔는 정육면체의 전개도겠죠. 그죠? 근데 정8면체의 전개도, 정12면체와 정20면체는 헷갈려. 그래서 그냥 그 특정 전개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딴 거는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정8면체의 전개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8면체의 전개도는 정삼각형 8개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얘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자, 점 이름을 좀 매길게요. A, B, C, D, E, F, G, H, I, J. 됐죠? 그럼 정팔면체는 일단 이 입체 도형이야. 됐죠? 그러면 얘와 얘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시작은 이거부터 하시면 돼. 가운데 끊어. 그렇죠? 끊어서 한쪽은 위에 한쪽은 아래입니다. 됐죠? 그럼 왼쪽을 위에로 할게. 그럼 얘가 여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둘러서 옆에서 이야기하면 되겠지. 이건 내 맘대로 하시면 돼. A, B, C, D 얘기할 거야. A, B, C, D. 됐나요? 이 다음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A랑 I랑 연결됐죠? 그럼 여기 A랑 I랑 연결되겠지. 그죠? B랑 H랑 연결될 거야. B랑 H랑 연결될 거야. 그죠? 이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보면 돼. 여기가 2겠죠? 그쵸? 그림을 너무 붙였네. 그럼 F랑 D랑 연결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G랑 C랑 연결되겠죠? 됐을까요? 이 둘이 연결되셔야 돼. 그래서 이 상황 하에서 꼬인이치 뭐 만나는 거 평행 거 이런 거 얘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요거까지 하면 정다면체에 대한 얘기는 그 큰 틀은 이게 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면체와 회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 이 다면체와 회전체가 또다시 이제 연결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다면체 중에 좀 특이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 다면체인데 그 중에 기둥 모양이네, 뿔 모양이네, 뿔대 모양이네가 있다고요. 됐죠? 근데 회전체 중에서도 여러 개의 회전체가 있는데 그들 중에 좀 특이한 아이들이 있다 이거지. 기둥 모양이네, 뿔 모양이네, 뿔대 모양인 애들이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다면체에서 기둥 모양인 애를 각기둥이라고 부르고요. 뿔 모양을 각뿔이라고 부르고 뿔대 모양을 각뿔대라고 불러요. 이 아이들의 전개도를 그릴 줄 아셔야 되고 회전체에서도 기둥 모양인데 밑면이 항상 뭐야? 원. 그래서 회전체에서는 원기둥이 있고요. 원뿔이 있고요. 원뿔대가 있겠죠. 얘들의 특징을 다 아셔야 돼. 그러면서 추가로 회전체 중에는 구라는 아이까지 딱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 가지고 전개도 그릴 줄 아셔야 되고 그 각각의 그 특징들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 부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전개도 안에서 건널비 구할 줄 아셔야 되고 그러면 입체 도형이 끝날 겁니다. 자, 각기둥은 두 개의 밑면이 평행한 아이야. 그리고 옆면이 직사각형이에요. 특징. 됐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해야 돼. 두 밑면이 합동이면서 평행해야 돼. 그리고 옆면이 항상 직사각형이어야 돼.
각기둥은. 그래서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달라져요.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밑면이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밑면이 오각형이면 쉽죠? 밑면이 일억각형이면 그겁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죠? 밑면이 육각형이면 그겁니다. 그럼 밑면이 부채꼴이면 각이 아니죠, 그쵸? 걔는 그냥 밑면이 부채꼴 모양인 기둥이라고 이야기만 해요. 딱히 이름을 이야기하진 않아. 각기둥이니까 밑면이 다각형인 것 갖고만 얘기합니다. 원기둥이니까 밑면이 원인 것만 갖고 얘기합니다. 그럼 밑면이 원이 아닌 거냐? 어쨌든 두 밑면이 합동이고 옆면이 직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지면 기둥이거든요. 됐을까요?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어진 기둥도 있긴 해. 근데 걔의 이름은 딱히 뭐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됐을까요? 그냥 기둥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어쨌든 자, 각기둥. 밑면이 항상 두 개야. 두 밑면이 항상 뭐죠?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됐죠? 그리고 옆면은 항상 직사각형이에요. 됐죠? 그 옆면을 펴서 전개도를 이야기하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어떻다? 항상 알고 계셔야 돼. 자, 원기둥도 볼게요. 원기둥은 항상 회전축이 있어요. 그쵸? 어떤 아이를 1회전 시킨 거야? 직사각형인 아이를 1회전 시킨 겁니다. 그쵸? 그래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낸 단면은 항상 직사각형이고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낸 도형은 항상 원이에요. 됐죠? 그리고 기둥은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위에서 자르나 가운데서 자르나 아래서 자르나 항상 합동인 원들이 나오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 원기둥의 전개도는 옆면이 직사각형이고요. 두 밑면이 합동이라고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보다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어떻다? 기둥은 각기둥이나 원기둥이나 똑같습니다.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어떻다? 됐습니까? 자, 이제 뿔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얘 밑면 한 개야. 그쵸? 그리고 옆면은 항상 삼각형입니다. 됐죠? 원뿔은요, 역시나 밑면 한 개야. 그 밑면은 원이고요, 얘는 밑면이 모양에 따라 달라요. 삼각기둥,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 육각뿔 이렇게 있죠. 그쵸? 근데 옆면은 삼각형이 항상. 얘는 옆면이 항상 무슨 모양일까요? 부채꼴 모양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삼각뿔만 그릴게요. 됐죠? 얘 전개도는 밑면이 한 개고요. 옆면이 삼각형인데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옆면이 생기겠죠? 됐을까요? 얘들이 합동이란 말은 못해요. 합동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원뿔은 항상 회전축이 있죠. 그쵸? 얘는 삼각형을 1회전 시킨 거겠죠. 그래서 삼각형을 1회전 시킨 거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모양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확실한 이등변 삼각형이야. 항상. 됐죠? 그다음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땐 항상 원인데 위에서 자를 때, 가운데서 자를 때, 아래에서 자를 때 그 원의 크기가 점차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됐죠? 그러면서 얘 전개도는 이 모선이야. 잘라서 폈다라고 생각하면 부채꼴 모양의 밑면 한 개가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전개도를 그냥 아셔야 돼. 됐죠? 꽃갈 모양. 생일 때 쓰는 거. 그죠? 난 안 쓴 지 몇 년이 됐냐. 되죠? 자, 각뿔 때는 뭐냐면 그냥 큰 뿔에서 작은 뿔을 덜어낸 그 모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각뿔 때는 윗면과 아랫면이 합동 아니야. 근데 모양은 똑같아야 돼. 그걸 닮음이라고 부르죠. 아직 그냥 그 닮음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밑면 두 개인데 합동은 아니야.
모양만 똑같아. 그리고 옆면은요 항상 사다리꼴입니다. 삼각 볼 때만 얘기할게요. 이렇다고요. 그쵸? 그럼 얘의 전개도는 옆면이 항상 부채꼴인데 밑면의 개수만큼 있고요. 작은 밑면, 큰 밑면이 있다고 이렇게. 됐죠? 자, 원뿔 때는요.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덜어낸 형태잖아. 그러니까 큰 원뿔이 있고 작은 원뿔을 덜어낸 형태라고요. 그럼 얘 전개도는 얘가 없는 거지. 대신에 작은 밑면, 큰 밑면이 생기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얘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한 방에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걸로 얘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 부피든 넓이든 뭐 그 길이든, 그쵸? 걔들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야. 얘를 한 방에 구하는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되나요? 기본 개념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 기본 개념을 어디에든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이고요. 못하는 사람은 이 기본 개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다 있어 책에. 오케이? 개념을 가져다 쓸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9라는 애는요. 회전체인데 이 9의 전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9는 외워야 돼. 되나요? 뭐 전개도를 한다고 치면 뭐 요렇게 잘라서 이렇게 피는 거 우리 세계지도만 이렇게 할 때 막 이런 모양으로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알고 있어요? 그 몰라도 돼. 그러니까 9는 전개도가 딱히 없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는 그냥 9야. 원처럼 9는 좀 특이한 아이라서 9는 외우셔야 돼요. 됐죠? 9의 건널비와 9의 부피는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걸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됐죠? 그냥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전개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건널비를 구하여라. 다음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얘들의 이 전개도의 넓이들을 구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얘들은 기본 도형이죠. 그죠? 다른 도형들이 나오겠지? 그거를 걔들을 구하는 다른 새로운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얘들 갖고 걔들한테 어떻게 적용할지를 공부하는 게 문제를 풀면서 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기본인 애들은 아주 능숙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걸 우리 개념서에서 하는 거고요. 얘들 갖고 또 다른 도형들이 나왔을 때 해결하는 걸 하는 것들이 유형서에서 하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오케이? 공부하는 법들이 다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긴 하겠다. 요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자, 일단 기둥이라는 아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부피와 건널비 이제 얘기할 거예요. 기둥이라는 아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버리는 거거든. 됐나요? 기둥이라는 아이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서 구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부피라는 건 채워져 있는 양에 대한 이야기야. 됐죠? 이 입체도형이 얼마만큼의 양을 차지하고 있냐 이게 부피거든요. 됐죠? 근데 기둥은 밑면이 높이기만큼 있다야. 그러니까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구한다. 됐죠? 높이는 알려져 있을 테고 이 밑면의 모양이 원이면 원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고요. 이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겠죠.
이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사각형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될 거야. 부피를 구할 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면 어떡할래? 우리가 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에 오각형은 삼각형과 사각형 또는 삼각형과 삼각형과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다각형의 넓이는요,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쪼개서 구해버리는 거야. 되나요? 어쨌든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합니다. 됐나요? 부피는 영어로 볼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V라고 쓰고요. 평면 도형의 넓이는 대문자 S로 써요. 스퀘어의 앞글자예요. 그래서 밑면의 넓이를 대문자 S로 쓰고요. 높이는 발음 까먹었어. 하이트, 헤이트 이렇게 얘기해요. H-I-G-H-T. 그래서 소문자 H로 써요. 되나요? 그래서 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합니다. 이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형을 구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요. 밑면이 원이면 원을 구해서 하면 되는 거고, 밑면이 부채꼴이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서 하면 됩니다.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밑면이 육각형이면 어떻게 하면 돼? 삼각형 또는 사각형으로 나누어서 넓이를 구한 다음에 하면 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 또한 얘에 대한 증명은 고등학교 2학년 걸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외워야 돼.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야 그냥.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 자,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입니다.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 오씨, 이 기둥이 여기서 어디 있는데? 이 얘기예요. 이게 밑면은 하나잖아. 그쵸? 여기에 이렇게 해서 기둥을 만들어 버리는 거 높이 똑같게. 얘의 몇 분의 몇? 됐나요? 그래서 뿔의 부피는요. 기둥 부피 구한 다음에 3분의 1 해주면 돼요. 밑면에 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한다고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일단 기둥 부피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쵸? 뿔의 부피는요? 기둥 부피의 3분의 1. 그러니까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되나요? 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쵸?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 그러니까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하면 돼? 나누기 3 해도 돼. 그죠? 곱하기 3분의 1. 같은 얘기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뿔대는 그러면 큰 뿔에서 작은 뿔을 뭐 하는 거다? 그러니까 뿔대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돼? 큰 뿔의 부피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뺀다. 됐을까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건 딱 하나야. 그 다음에 흐름이야. 됐죠? 기둥 부피 어떻게 구한다고요? 왜? 밑면이 높이계만큼 있다야. 부피란 건 채워진 양이니까. 될까요? 그러니까 부피는 물의 양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보다 높이를 구해요. 밑면이 제곱센치거든요. 높이가 센치잖아요. 그래서 부피는 세제곱센치예요. 됐나요? 부피는 세제곱이야. 됐죠? 다시 그 기둥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 뿔의 부피는요? 그쵸? 곱하기 3분의 1이든 뿔대의 부피는요? 큰 뿔에서 작은 뿔을 빼줘야 돼요. 2번 계산해야 돼. 큰 뿔 계산하고 작은 뿔 계산한 다음에 빼주는 계산 3번 계산해야 되는 거야.
될까요? 다음에 기둥의 전개도, 그러니까 겉넓이는 뭐의 넓이와 같다? 전개도의 넓이와 같다. 됐나요? 겉넓이는 둘러싼 애들의 넓이거든요. 됐죠? 그래서 그 겉넓이는 전개도의 넓이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개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전개도의 넓이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둥의 전개도는 항상 옆면은 직사각형이고요.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어떻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면 하나 구해서 2배 한 다음에 옆면의 길이 구하면, 옆면의 넓이 구하면 되는데,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라고요. 높이만 문제에서 주어진 거 가져다 쓰면 되는 거죠. 뿔은 밑면 1개고요. 각 뿔은 옆면이 밑면의 개수만큼 있고요. 원뿔은 옆면이 그냥 뭐예요? 부채꼴이에요. 뿔 때는 옆면이 사다리꼴이고요. 그쵸? 이 옆면의 개수 또한 밑면의 개수만큼 존재할 거고요. 원뿔 때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뭐 하면 된다? 되나요? 그리고 얘 우리 문제 안 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또 할 건데, 구의 겉넓이는요 4파이 r 제곱이고요. 여기서 r이 이 구의 반지름입니다. 회전축과 90도일 때고요. 됐죠? 구의 부피는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얘는 입에 익숙해져야 돼. 구의 겉넓이는요 대문자 s로 표현하거든요. 겉넓이도 평면도의 넓이니까 결국은, 그쵸? 구의 겉넓이는요 4 파이 r 제곱이고요. 얘 외워야 돼.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구의 부피는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3분의 세제곱. 그러니까 느낌이, 다시 기둥의 부피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죠.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몇 분이면? 3분의. 구의 겉넓이는요 4파이 r 제곱이고요. 구의 부피는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3분의. 이렇게 느낌을 좀 드린 겁니다. 됐을까요? 얘는 외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못 구할까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삼각형의 넓이. 지율이 할 수 있어, 없어?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은 종류가 여러 가지죠. 직사각형, 마름모,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할 수 있나요? 부채꼴의 넓이. 중심각이죠, x가. 원의 넓이. 이거 부채꼴 하니까 원의 넓이는 당연히 되겠다. 그죠? 됐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